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제자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수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1교시가 가장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즐겁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즐겁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괴로울 테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가득할 거니까 한번 차례장과 함께 부지런 떨어봅시다. 부지런.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이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 빠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진짜 여러분의 사람이다. 결국은 뭐냐,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라는 거야. 진짜. 진짜다. 빨리 다가오는 사람은 좀 겁나고,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인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성격이 맞다는 이유로 취향이 또 비슷하다는 까닭으로 이게 뭔가 급속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급속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막 주면서 뭐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이렇게 가깝게 지내자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친해진 사이일수록 이 빠르게 냉각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더 높고 사이가 멀어졌을 때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비슷하고 취향과 가치관이 비슷해도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제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겠죠. 함께 겪어봐야지만이 알게 되는 뜻밖의 결점이나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취향이 비슷해도 현명한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가면서 상대가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큼 천천히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만났든 무엇을 위해 만났든 여러분이 당황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느리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의 사람이다. 진짜로 여러분의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차분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막 빨리빨리 이렇게 다가오거나 또 급속하게 친해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한 9%에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21년에 그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기준에 따른 거예요. 미국은 46%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은 한 19% 정도, 한국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의 가장 중요한 국가로 꼽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이 지닌 그 반도체 그 소재 쪽이요. 소재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에 따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뭐 슬러리, 황산, 염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한 500여 가지 정도의 그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포토나 에칭, 뭐 증착 등 그 개별 공정에 그 특화된 그런 화합물이 한 수십 년 넘게 쓰이다 보니까 이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반도체 기업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의 핵심 공급망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이제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5나노미터 이하의 그 파운드리, 이 공정의 필수인 그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포토레지스트리가 대표적이더라고요. 이 포토레지스트리를 웨이퍼 위에다 바르면은 그 EUV 빛이 이 다음 부분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회로 모양으로 이제 변하는 원리입니다. 그 대체 소재가 없어서 그 포토레지스트리 공급이 끊기면은 뭐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제 최첨단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글로벌 포토레지스트리 시장의 90% 이상을 JSR하고 스미토모화학, 도쿄의 오카공업 등이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합니다. 이 조미료로 유명한 화학기업인데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는 마이크로 절연 필름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밖에 일본은 반도체 고온 접착제로 쓰이는 그 폴리이미드의 90%,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플라스의 한 70%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을 한다. 일본도 중국처럼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에 나섰어요. 2019년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포토 레지스트 등등해서 소재 3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실력 행사를 한 게 대표적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2019년 7월에 그 징용공 배상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수출 규제를 시작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그 당시 중국과 유럽 기업의 공급처 다변에 나섰는데 일본산 대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들이 이 고순도 플라스도 국산에 나섰지만은 지금도 이 순도가 높은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에 핵심 소재 기업을 국유화하고 있어요. 지난 6월 니케이가 일본 국부펀드죠. 산업혁신투자기구가 이 반도체 소재 기업 JSR을 1조 원에 매수한다고 보도합니다. 1조 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반도체 소재 분야를 정부가 직접 육성을 해가지고 전략 물자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터 제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한 거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일본이 결국 반도체 화학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아주 작심하고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보급형 스마트폰이에요. 갤럭시 S23 FE 펜 에디션인데 이거를 선보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담았는데 가격은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고, 신제품을 내세워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전략인데, 전자학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르면 다음 달 갤럭시 S23 FE를 출시한다고 하고 일부 해외 법인하고 협력사에 전달했어요. 삼성전자 스페인 법인도 최근 홈페이지에 갤럭시 S 시리즈 소개글에 S23 FE 제품을 새로 넣었고, FE 모델이 나오는 것은 21년 갤럭시 S21 FE 이후로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FE는 갤럭시 대표 제품인 S 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공유를 해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인 애플리케이션 AP하고 카메라 등의 사양은 갤럭시 S 시리즈보다 낮고요. 가격은 40%가량 저렴한 이유입니다. 삼성은 S23 FE를 앞세워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현재 유지할 계획이고요. 아이폰 15 시리즈를 앞세운 애플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풀이가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5,390만 대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점유율 1위죠. 1위를 기록을 했고, 애플은 4,200만 대로 2위입니다. 이렇게 S23 FE에 탑재될 AP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200이나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두 AP는 지난해 나온 S20에 적용된 제품인데, 하지만 S23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200의 품질 논란 탓에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 갤럭시 S23 FE에 정착이 되면은 AP를 개발하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실적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삼성의 모바일 AP 메이백은 21년엔 7조 6,290억, 지난해 11조 3,790억 원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에는 3조 1,450억 원에 이르죠. 삼성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에도 엑시노스 신제품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삼성 거 팔아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탄소 중립이 이제 반도체 업계 생존 전략으로 떠오릅니다.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업체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뭔가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동시에 그 탄소 배출을 줄일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상황인데, 업계 따르니까 전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죠. TSMC가 지난 15일이에요. 전세계 사업장의 RE100, 이 RE100의 달성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거죠. 이 아리백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TSMC는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를 기존 4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TSMC는 우리는 아리백에 가입한 최초의 반도체 회사다. 그 넷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TSMC가 아리백 계획을 앞당긴 이날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삼성은 당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에는 TSMC가 내놓은 새로운 구상은 삼성전자 계획보다 10년을 앞섭니다. 이처럼 TSMC가 그 계획을 앞당긴 것은 전 세계 고객사의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죠. 큰손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객들이 반도체 주문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그 스코프 3의 그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애플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그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사 요구를 맞추려고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 우선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를 위해서 택한 방식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예요. 일정량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는 증명서가 있는데 REC를 구입을 하면은 기업들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율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은 31%고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 법인 모두 REC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재생에너지 발전 업체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TSMC는 2020년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하고 20년간 1기가와트에 육박하는 PPA를 맺습니다. PPA를 맺었고,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고, PPA는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사업장인데, 국내의 태양광하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게다가 또 용인하고 평택 등 그 국내 반도체 팹이 잇따라 완공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2050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한 10기가와트 정도 그런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반도체 공정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기술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건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 1억 8,400만 명, 1억 8,40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세계적인 유튜버예요. 미스터 비스트.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미스터 비스트. 이 채널에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이 나와요. 갤럭시 Z 플립 5가 등장해서 화제다. 이 미스터 비스트는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 2위, 개인 유튜버 구독자 수 1위의 채널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미스터 비스트는 채널 1달러 대 1억 달러짜리 차라는 그런 제목의 차량 리뷰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에는 폐차 직전에 1달러짜리 자동차부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50만 달러 보트카, 하늘을 떠오를 수 있는 60만 달러 비행차,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0만 달러 슈퍼카, 그리고 페라리 창립자가 포드 창립자에게 선물로 준 3000만 달러 자동차, 5000만 달러 제규어, 박물관에 전시된 1억 달러 페라리, 이렇게 등등등 등장을 해요. 총 16분의 가량 영상 중에 9분부터 미스터 비스트가 200만 달러 한정판 수소 자동차를 소개하던 중에 갑자기 갤럭시 Z 플립 5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가 삼성 갤럭시 Z 플립 5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이 휴대폰이 특별한 점은 반으로 접힌다는 거다. 그의 설명과 동시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료가 직접 갤럭시 Z 플립 5를 꺼내서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는 Z 플립 5에 대해서 크기가 작아 주머니에 넣기 편하다. 그리고 앱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동료에게 이를 직접 보여주라고 동료에게 말해요.
동료는 바로 아래 화면에는 구글을 켰고 위에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을 틀었다면서 화면을 보여줍니다. 예, 미스터 비스트는 그 수소차 시승을 하다가 또다시 플립5를 소개하고 이 휴대폰의 장점은 4K로 초당 60프레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면서 접해 있어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동료는 곧바로 Z 플립5를 접어서 캠코더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는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가 채널의 공식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용되고 있다고 소개를 해요. 실제로 과거에 미스터 비스트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을 보니까 갤럭시 S23 울트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료는 카메라가 접혀도 작동하는 전면 카메라까지 보여주면서 휴대폰을 홍보해주고 있고 미스터 비스트는 삼성 휴대폰 중에서 제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덧붙입니다. 네티즌들은 삼성이 세계 1위 유튜브에 광고도 하는구나. 시승 중에 갑자기 등장한 플립5 소개가 어색하지만 웃기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삼성도 대단하고 이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